당신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해내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재능일까요? 운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특별한 특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징들을 알게 되면 당신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 그들은 실패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이건 불가능해. 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어. 이번 경험으로 뭘 배울 수 있을까?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 실패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10,000번이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관점의 힘.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력 동안 9,000번 이상 슛을 놓쳤습니다. 거의 300경기를 졌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실패를 종착역으로 보면 거기서 멈춥니다. 실패를 경유지로 보면 계속 앞으로 갑니다. 당신은 실패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 그들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도 견딜 수 있다.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왜를 모르는 사람은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포기합니다. 구체적인 이유의 힘. 건강해지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식에서 멋진 모습으로 함께 춤추고 싶어서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집을 사드리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해냅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체적이고 감정적인 이유입니다. 머리로 아는 이유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하는가? 이것을 포기하면 나는 무엇을 잃는가? 이것을 해내면 나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가? 이 질문들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그들은 큰 목표를 작은 목표로 쪼갭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올려다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등반가들은 정상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음 캠프만 봅니다. 첫 번째 캠프에서 두 번째 캠프까지, 두 번째 캠프에서 세 번째 캠프까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도착합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 마라톤 초보자가 42km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하지만 베테랑 러너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km만 더 가자. 그 다음 1km만 더 가자. J.K. 롤링은 해리포터를 쓸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7권의 시리즈를 완성해야 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 페이지만 쓰자. 내일 또 한 페이지 쓰자. 그렇게 하루하루 한 페이지씩 쓰다 보니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탄생했습니다. 오늘 할 일에 집중하라. 큰 목표만 보면 압도됩니다. 그래서 시작도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할 일만 보면 할 수 있습니다. 1년 후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할 일. 100kg 감량이 아니라 오늘 500g 감량. 억대 연봉이 아니라 오늘 하나의 업무. 작은 승리들이 모여 큰 성공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 그들은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설계합니다.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하루 종일 쓸 수 없습니다. 아침엔 강하지만 저녁엔 약해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필요 없는 환경을 만듭니다. 구체적인 환경 설계.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둡니다. 운동화를 현관에 둡니다. 헬스장을 집 근처로 선택합니다. 글쓰기를 하고 싶다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둡니다. 인터넷을 끊습니다. 조용한 카페를 찾습니다.
금연을 하고 싶다면 담배를 모두 버립니다. 흡연하는 친구를 피합니다. 대신 할 활동을 준비합니다. 성공을 자동화하라. 제임스 클리어는 말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자신을 바꾸는 것보다 쉽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바른 선택이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잘못된 선택이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성공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5번째 특징.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끝까지 해내는 것은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지지. 지지 시스템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멘토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힘들 때 격려해주는 사람,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붙잡아주는 사람,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의 힘. 연구에 따르면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 사람이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목표를 달성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책임감 때문입니다. 혼자 포기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약속했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지지 시스템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6번째 특징. 그들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비를 실천합니다. 자기 연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형편없어.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안 돼. 자기 자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 나도 사람이니까. 다시 시도하면 돼. 차이가 보이시나요? 자기 연민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자기 자비는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완벽주의의 함정.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포기합니다. 하루 운동을 안 했으니 이제 다 틀렸어. 한번 과식했으니 다이어트는 실패야. 하루 공부를 안 했으니 시험은 망했어. 이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완벽주의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루 쉬었으니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 한 끼 과식했지만 다음 끼는 조절하면 돼. 하루 빠졌지만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 부드러운 완고함.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표에 대해서는 완고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부드럽습니다. 실수를 용서합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격려하며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7번째 특징. 그들은 과정을 즐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의 기쁨은 짧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진짜 행복은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과정,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승리의 순간보다 연습의 시간. 마이클 펠프스는 올림픽에서 23개의 금메달을 땄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은 시상대에 오른 순간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펠프스는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수영장에 뛰어드는 순간입니다. 그는 과정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개선을 축하하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작은 진전을 축하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5분 더 운동했다면 축하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페이지 더 읽었다면 축하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다면 축하합니다. 이렇게 매일 작은 승리를 쌓아가면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하고 싶어집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8번째 특징. 그들은 목표에는 고집스럽지만 방법에는 유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목표는 쉽게 바꾸고 방법에는 고집을 부립니다. 이 방법이 안 되니까 목표를 바꿔야겠어. 이것은 포기입니다. 이 방법이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어.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조정한다. 스티브 잡스는 애플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의 방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유지했습니다. 대신 방법을 바꿨습니다. 넥스트와 픽사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애플로 돌아와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피드백을 받아들인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피드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드백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이 그들을 더 나아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고 조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실패를 다르게 해석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둘째, 명확한 이유를 찾으세요.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가슴으로 느끼세요. 셋째, 큰 목표를 작게 쪼개세요.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하세요. 넷째, 환경을 설계하세요. 의지력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다섯째, 지지 시스템을 만드세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세요. 여섯째, 자기자비를 실천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일곱째, 과정을 즐기세요. 작은 진전을 축하하세요. 여덟째, 유연하게 조정하세요. 방법을 바꾸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씩 시작하세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하나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세요. 내일 또 하나를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 포기한 사람들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한 번 더 일어났습니다.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한 번 더 도전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넘어졌나요? 괜찮습니다. 내일 일어서면 됩니다. 오늘 실패했나요? 괜찮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당신이 결국 승리합니다.